자, 통계 확률 들어갑시다. 확률.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경우의 수가 정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률은 진짜 힘들다. 말하는 확률이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더 공부하고 앞에 강의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다음 최소한 거기서 나오는 문제 정도는 완벽히 이해하고 해결이 됐을 때 확률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지금 이게 계속 힘들다면은 다시 앞에 가서 들어보길 바란다. 꼭 해야 된다. 자, 하고 갑시다. 확률. 일단 확률의 뜻과 성질, 확률 그러면요. 확률을 우리가 P, 알파벳 P라고 해요. probability. 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런 걸 P라고 한다 이거야. P.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경분의 사경으로 구하면 된다. 자, 간단히 줄여서 쓴 거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한다야. 알겠어? 확률 어떻게 구하냐? 전경분의 사경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확률을 구하는 방법. 전경분의 사경.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야. 자, 그럼 봐봐. 1부터 9까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낼 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3배수 구슬이 나올 확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살짝 확률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다가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어. 나올 경우의 수 했어. 그러면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그지? 맞잖아. 1부터 9까지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공을 한 개를 꺼내는데 3배수 구슬이 나올 경우의 수 그러면 3, 6, 9 몇 개 있다 이거야. 경우의 수라고 물어보면은 이 경우에는 3, 6, 9 세 가지요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냥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근데 똑같은데 얘를 경우의 수 대신 확률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는 확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비교를 좀 하세요. 경우의 수라고 물어보면 경우의 수고 확률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지금 전경분의 사경이라고 했는데 전경과 사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때, 뭐뭐 할 때, 늘 이런 말 등장합니다.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경. 때 뒤로가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입니다. 사경. 좀 전에 뭐라고 물었어? 3배수 구슬이 나올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그치? 3배수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사경이야. 물론 확률이라고 물어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푼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 구슬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낸다.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9개 구슬 중에서 한 개 공을 꺼내니까는 9고요.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3, 6, 9 여기서 해봤잖아. 그지? 세 가지다 이거지. 그럼 확률 어떻게 만들어? 전경분의 사경이야. 9분의 3의 확률. 물론 약분해야 돼. 3분의 1 확률이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전경분의 사경.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 뒤가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사경. 전경분의 사경 하면 돼. 확률. 자, 그럼 이런 확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 확률. 확률은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확률은 알만 커도 잘라도 1은 넘지 않는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확률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확률이 일어날 범위 P는 0 이상 1 이하야. 그럼 이거를 생각해봐. 야, 확률이 0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확률이 0이 나왔어. 아, 이게 일어날 확률이 0, 0, 빵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안 일어난다 이거야. 절대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치? 근데 확률이 1이야. 야, 어떤 경우가 나올 확률 물었더니 1이래, 1.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일어난다 이거죠. 무조건 일어난다. 얘는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다. 100% 일어난다. 얘는 빵 프로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지.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훈훈한 사람이 너무 억지를 썼나? 응? 이렇게 갈까 그냥? 응. 자, 주사위를 던졌어.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가 있는데 그 주사위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6 이하니까 1, 2, 3, 4, 5, 6 얘기하는 건데 주사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6 이하 나올 확률은 1이다 이거야. 무조건 생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한 개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이 나올 확률 그러면
7까지 7 이상 7부터 숫자가 없잖아. 그치? 절대 안 일어나죠. 그런 거 0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6 이하가 나올 확률은 1이야. 7 이상이 나올 확률은 0인 거야. 알겠어? 네. 예. 자, 그럼 2번. 일어날 확률. 이건 이제 일어날 확률과 안 일어날 확률.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일어날 확률을 P, 안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P 더하기 Q를 하면 1이다 이거야.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 알겠냐? 둘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식을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봐봐. 내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Q를 이항 주는 거지. 그럼 1 빼기 Q라고 해도 어떠한 확률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지. 맞니?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 다시 또 Q,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를 이항시켜주면 되잖아. 1 빼기 P와도 같이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안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단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3분의 2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오늘 비 올 확률, 일어날 확률이 P가 3분의 1이야. 그치? 응. 그러니까 1 빼기 P 해본 거야. 그랬더니 Q 안 일어날 확률이 나오잖아요. 3분의 1.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일 비 안 올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비 올 확률은 3분의 1 어떻게 구해? 1 빼기 Q, 비 안 올 확률 해봤더니 3분의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특히나 더 중에 뭐뭐가 안 일어날 확률은 적어도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적어도 문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안 일어날 확률은요. 안 일어날 확률 이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봐봐. 안 일어날 확률 Q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1 빼기 P 한다 그랬지, 그치? 1 빼기 일어날 확률 한다 그랬죠? 맞죠?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야. 반대. 안 일어날 확률. 다시 문제 확장 주면 적어도 확률. 적어도. 얘는 어떻게 푸냐? 풀이 방법의 공통점. 1 빼기 반대 사건. 반대 사건 확률로 구해주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여기에서의 문제들.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어.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공을 꺼내는데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한 개 공 꺼내니까 꺼낼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5가지네. 빨간 공은 3가지가 있죠. 빨간 공이 나올 경우의 수는 3가지. 그치? 그럼 전경분의 4경, 5분의 3의 확률. 다시 검공일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야. 근데 검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럼 얘는 5분의 2죠. 자, 다시 또 이렇게 봅니다. 빨공 또는 검공일 확률. 이미 또는이라는 것 자체를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좀 제외하고라도 보면은, 야, 빨공, 검공 들어가 있는데 빨공이나 검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확률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또는이니까 더한다. 이걸 생략하더라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째. 흰공일 확률을 구하래. 아이씨. 전체 경우의 수는 5야. 흰공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그치? 그럼 얘는 5분의 0이잖아. 0이네 0. 그치? 5분의 0은 0. 그죠? 절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여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합이 9일 확률, 눈의 합이 1일 확률, 눈의 합이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치?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얼마니?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66, 36까지죠. 그죠? 눈의 합이 9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눈의 합이 9가 되는 게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4경입니다. 맞죠? 그러면 눈의 합이 9가 되는 걸 찾아야지. 뭐 있냐? 36 있겠다. 그죠? 36. 그 다음 숫자를 키워보자. 45, 54, 63. 자,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지, 그지? 더 있을까? 눈의 합이 9가 되는 게 없지. 27 가능한데 27이 없잖아. 7이 없어. 7이 없어. 이거밖에 안 돼. 좋아. 그럼 사경은 네 가지. 그러면 36분의 4의 확률인 거지? 36분의 4. 결국 약분 9분의 1 확률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눈의 합이 1일 확률 그랬어. 눈의 합. 잠깐만. 눈의 합이 1이 돼? 두 개를 더해서 1이 돼? 눈의 합이 1일 경우의 수 이걸 사경이라고 구해야 되는데 있냐? 제일 작은 게 1, 1인데 1, 1 더해도 2다. 맞죠? 사건이 날 경우의 수는 0입니다. 얘는 36분의 0이니까 그대로 확률은 0, 제로. 하나도 없다. 다음 눈의 합이 12 이하일 확률. 잘 봐봐. 눈의 합이 12 이하. 눈의 합이 12 이하가 되는 게 사경입니다. 그럼 12 이하는요. 1부터 12까지예요. 눈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부터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까지를. 그래서 다 더해야 돼. 맞지? 야, 근데 주사위는 7 커봤자 6이야. 그거 둘 더하면 얼마 되냐? 10이죠. 그럼 무조건 12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맞지? 무조건 12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 이거 다시 구해? 구할 이유가 없지. 무조건 나오니까. 맞니? 그래.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오는 경우의 수 36분의 36까지 있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확률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자르고요. 그리고 이 적어도 문제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더 많이 좀 해야 돼. 그래서 지우고 좀 보도록 합시다. 안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워. 이거를 경우의 수에서 할 때도 뭐뭐가 안 일어날 뭐 적어도 그러면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라. 그러니까 반대 경우를 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응? 자, 개념을 따로 잡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집합에서 배우는 개념과 동일한데 여라는 게 뭐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사건 그러면 뭐뭐가 아닌 사건의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사건이라는 건 여사건 뭐뭇이 아닌 사건 이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맨날 뭐 적어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조금 배운 입장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여사건의 확률이 뭐뭇이 아닌 사건이라고 했죠? 또 있어요. 적어도. 뭐뭇이 아닌. 또 적어도. 뭐 최소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럴 땐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느냐?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로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풀이 방법은 이걸로 정하는 겁니다.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알겠니?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이게 공식이야. 아주 중요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거 너무 몰라. 여기를.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간단하게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1번 문제. 진이가 입학시험이 있는데 입학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이미 확률을 줘버렸네. 5분의 2야. 근데 입학시험에서 진이가 합격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 합격하지 못할 확률.
자, 간단히 볼 수 있어. 진이가 입학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그러면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어떤 건데? 확률이 이래. 합격 못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 빼기 반대사건 확률을 하면 된다니까? 반대사건 확률. 합격하지 하지 못할, 뭐뭐 하지 못할. 그러면 반대사건은 뭐야? 이거의 반대사건. 이거의 반대사건은 1 빼기 합격할 확률이지. 아까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냐? 5분의 2였죠.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2 하니까 5분의 3 확률이라고 구할 수 있다. 이거. 물론 귀찮게 이것까지 할 필요도 없지. 눈치밥.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그런 눈치라는 센스가 생기거든. 그지? 센스가 생겨. 그 센스를 가지고 이걸 바로 이제 5분의 3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니까 좀 기억들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2번.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1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적어도 문제. 사건의 확률, 적어도 문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좀 글씨가 조금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잘 봐라. 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때 뭐뭐 할 때 앞으로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치? 이 앞으로 전경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경이 되는 거죠.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구하면 그게 사경이고요. 다시 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이것도 또 사경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위에서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2 곱하기 2, 동전이 하나당 2개 있으니까 그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맞니? 그 중에서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는 앞, 요거 한 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한 가지. 그럼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전경분의 사경. 자, 그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좋아. 적어도 하나. 이걸 보자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문제. 적어도. 여사건의 확률 문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요거는 반대로 간다고요. 1 빼기 반대사건 확률로 간다고요. 1 마이너스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의 반대말. 뭐야? 2개 모두 위에서 했던 거야. 앞면일 확률이에요. 맞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 적어도라는 말은 의미가 이거야. 2개를 던지는데 적어도라는 말은 앞면이 하나 또는 2개가 나와도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나오긴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2개까지도 되는 거야. 알았어? 동전 3개 던진다라고 하면 1개, 2개, 3개의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때문에 얘는 반대 경우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모두 앞면일 확률을 구해. 그럼 모두 앞면일 확률 여기서 해놨잖아. 4분의 1. 맞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모두 앞면일 확률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의 확률로 얘는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제발 진짜 알아야 된다. 응? 꼭 알아야 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문제 아니야.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자, 적어도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구조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이런 거야. 동전을 2개를 던졌어. 그럼 내가 지금 1번 동전과 2번 동전이 있어요. 그 1번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럼 2번 동전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앞면일 때 앞면이 나오던가 뒷면이 나오던가 그럴 거고, 얘가 뒷면일 때도 마찬가지 두 번째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맞냐? 그럼 어떻게 해서 전체가 4가지가 되는 거냐? 앞, 앞뒤, 뒤앞,
뒤. 그래서 전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세 번째 동전이 등장하면 또 여기다 막 앞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8개가 생기는 거라고. 자, 근데 그럼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일 확률 그러면은요. 얘는 무조건 된 거지. 뒤합은. 또 앞뒤도 된 거야. 맞아?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중에 이거 하나만 안 나와. 맞니? 그러면 뒷면이 하나가 있을 확률 해보니까 여기와 여기 2개야. 그럼 뒷면이 1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죠. 맞아? 1개, 2개니까. 또 모두 뒷면에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이걸 더해서 4분의 3이라고 쓰게 되는 이게 적어도 문제의 방법인 건데 이렇게 하자니 힘들잖아. 복잡하고. 한 번만 하자 이거야. 1 빼기 4분의 1. 한 번만 계산해서. 알겠니? 굉장히 간단하게 봤지만은 이게 여러 개로 퍼지면 동전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더 많은 가짓수가 생겨서 복잡해지겠지. 그럴 때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상당히 이런 방법으로 푸는 문제들이 꽤나 많아.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풀 때가 있어. 우리가 구조를 보니까 그게 편하다면. 반대 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히 풀 수 있다면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없고 뭐 최소한 이런 말이 없어도 풀어주는 겁니다. 네. 자, 좀 더 가봅시다. 네. 확률이 경우의 수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계속 예시 문제 갑니다. 3번. 자, 확률을 조금 이제 어렵게 가야지 뭐. 정수. 우리가 유형을 계속 잡아왔는데 정수 유형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2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 수가 짝수일 확률. 자, 때 앞으로를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죠.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 얘는 전경. 그럼 뒤는 사경. 자, 2자리 정수를 만들어. 그러면 얘 전체 경우의 수는 이 4개 중에서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 그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면 10자리와 1자리가 있겠죠. 10자리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4개예요. 1자리에는 하나 썼으니까 3개 중 하나가 들어가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 12가지다 이거야. 그지? 그때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내가 얘기했다. 10자리가 중요하디, 1자리가 중요하디. 1이죠. 그지? 1자리가 짝수면 그 수가 짝수인 거잖아. 그럼 저기 1, 2, 3, 4 중에서 짝수 누구 있어? 2하고 4 있어요. 그죠? 그러면 1자리 2가 들어갔으면 10자리에 몇 개 들어가? 1, 3, 4, 3개가 들어가니까 3가지가 있는 거야. 그죠? 즉, 12, 32, 42, 3개가 된다고요. 다시 4가 들어가면 마찬가지 1, 2, 3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 13, 14, 24, 34, 3개가 있는 거잖아. 더 해보니까는 6가지가 있어요. 자, 확률 어떻게 돼 그러면은 12분의 전체 경우에서 12분의 6의 확률 약분하니까 2분의 1 확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정수 만들기로 확률을 구해본 겁니다. 더 갑니다. 4번. 봐봐. 코리아라는 K, O, R, E, A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맨 앞에 잠깐만. A가 맨 앞에 설 확률.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서. 자, 이거는 그거야. 일렬로 나열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한 줄 세우기 문제죠. 한 줄 세우기. 유형은 한 줄 세우기. 한 줄 세우기. 자,
5개 KORA 숫자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을 해. 그럼 일렬로 나열을 해. 그럼 나열할 때 이거 앞으로 전체 경우의 수. 얘 전경. 그 뒤 A가 맨 앞에 설 경우의 수. 이게 사경.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치? 전경이 어떻게 되냐? 5, 4, 3, 2, 1인가요? 그죠? 5, 4, 3, 2,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A가 맨 앞에 설 확률. 맨 앞에 설 경우의 수. 근데 내가 이걸 얘기했어. 이런 거는 배제시키는 경우의 수라고. A가 맨 앞에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배제시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냥 무슨 말이야? 맨 앞에다 그냥 얘를 세워버리고 생각해. 이거지. 그치? A를 맨 앞에 세워버리고 나니까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4명을 다시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걔네들은 4, 3, 2, 1이겠죠. 자, 이게 사경이네요. 그럼 전경분의 사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 5, 4, 3, 1 곱해보니까 이거 뭐 굳이 곱할 필요도 없어. 이거 갖다 올리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5, 4, 3, 1이야.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제외하고 4, 3, 2, 1이죠. 계산하지 마시고 약분해버려 통째로. 남은 게 뭐야? 5분의 1이지. 그치? 5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야. 5분의 1. 가끔 숫자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해. 자, 대표 뽑는 확률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게 대표 뽑는 확률이 어려워. 대표 뽑기가 경우의 수 자체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대표 뽑는 확률 역시 되게 어려워요.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대표 뽑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네. 저거들 하나를 더 해보고 갈까? 그냥 갈까? 저거도 하나 더 해보고 가자. 몇 번까지 했니 근데? 내가 예시 문제를 5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5번. 자, A, B, C, D 4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을 뽑을 때, 그 중에서, B가 대표로 뽑힐 확률. B가 대표로 뽑힐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A, B, C, D 4명 중에 대표 2명을 뽑겠다. 이게 전경 아닙니까? 때 앞으로. 전경. B가 대표로 뽑힐 경우의 수 사경이지.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으니까 칸은 2칸 필요하지요. 칸은 2칸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4명 중에, 두 번째는 3명 중에 대표를 뽑으면 되는데 자격이 지금 같은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치? 자격이 같으니까 나눠. 2명이니까 2, 1로. 이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음 B가 대표로 뽑힐 확률이야. 이거 앞에서 했던 배제시키는 겁니다. B가 대표로 뽑혀. B가 대표로 뽑히면 돼. 그럼 그 뒤에는 몇 명 중에 하나 뽑으면 돼. 3명 중에 하나 뽑히면 되잖아. 그지? B 대표로 뽑았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표는 3명 중에 하나 뽑으면 돼. 얘 사경이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의 6분의 일어날 확률 3. 6분의 3의 확률이죠. 약분하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대표를 뽑는 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를 뽑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6번. 적어도 문제 하나 더 합니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홀수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적어도 1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적어도 문제야. 적어도 문제. 그치?
일단 때 앞으로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고요. 적어도 뒤로 얘를 지금 사경이라고 주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여기부터 생각해.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그럼 1 빼기 반대 사건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는, 이거의 반대말은 둘 다 두 개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치, 둘 모두 짝수는일 확률이야. 자, 주사위의 경우에 한해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게 되는 경우의 확률에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보다는 각각의 확률을 따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약간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문제를 바꿔보는 거야. 모두 짝수는 일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모두 짝수는 일 확률.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는 일 확률 1 마이너스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는 일 확률은 6분의 3이지. 짝수 2, 4, 6 있잖아. 그지? 전체 6분의 3. 그래. 곱하기 두 번째 주사위에서 또 짝수는 일 확률은 6분의 3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편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약분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된 거야. 이제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주고요. 그럼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적어도 하나는 홀수의 눈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뭐 모두 짝수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해도 돼. 경우의 수를 따져도 돼. 됩니다.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이게 좀 더 편합니다. 네. 일일이 세야 되거든, 그거.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앞에서 짝수눈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뒤에서 짝수눈이 나올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곱하면 이제 9가지라고 해서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9.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빼는 건데, 얘보다 숫자가 계속 커져. 이게 더 좋아. 네. 그럼 주사위 2개 따로따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첫 번째 짝수가 눈이 나올 확률, 두 번째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각각을 구해서 곱해서 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해봤고요. 가끔 이런 무슨 그 식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식에 들어가는 게 있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해. 1번.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처음 나온 눈을 X, 나중 나온 눈을 Y 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Y는 뭐라고 할까? 10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그럼 10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해라. 그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요. 결국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때 앞으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걸 만족시키래. 간단해. 야, X랑 Y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이 X, Y야. 그것들을 갖다 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X에다가 첫 번째 1이 나왔어. 그럼 2, 1 2잖아. 그치? 거기다가 뭘 넣어야지 10이 돼? 8을 해야 돼. 그럼 얘는 1일 때 8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주사위에 이 눈이 없죠. 8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2가 나왔어. 2일 때. 그럼 2는 4가 됐죠. 4 더하기 6 해야지 1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Y는 6이면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하나 된 겁니다. 그럼 3 세 번째. 3이 나왔어. 그럼 2, 3, 6이야. 4 더하면 돼? 4 있어. 됐고. 4가 나왔어. 4, 2, 2, 4, 8이야. 2가 있으면 돼. 되는 거야. 5가 나왔어. 2, 5, 10이야. 그럼 Y는 0이어야 돼. 이런 주사위는 없어. 0은. 그치? 그럼 가능한 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대입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가 36. 사건이 날 경우의 수는 셋. 그럼 36분의 3의 확률 1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좀 문제 풀이도 그 다음 이제 확률의 계산, 좀 더 다양한 확률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좀 더 이거는 자르고 내용 설명 좀 준비하고 갑시다. 자, 확률의 계산 찍고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네.
자, 보세요. 확률을 계산해서 보는 거. 일단은 법칙, 뭐 영역을 구분을 합시다. 첫 번째 합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굽의 법칙입니다. 근데 유형의 구분인데 연속해서 뽑는 확률, 그리고 도형의 확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법칙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봤던 거야. 맞지? 합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드하는 거지요. 그죠? 드하는 겁니다. 곱의 법칙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 더하는 거 언제 더했어? 경우의 수에서 뭐 또는 뭐뭐 하거나 라는 말 있으면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하거나 B가 일어날 확률. 이러면 더하라고. 네. 그리고 동시에 모두 이런 말 있으면 곱하는 곱의 확률이라고요.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B 모두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런 거 곱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물론 앞에서 잘 외워놨겠지. 그치?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건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 왔길 바라고. 자, 그럼 1번부터 예를 들어보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입니다. 자, 때. 앞으로 전체 경우에서. 전경. 그 중에서 소수 또는 4배수일 확률을 그래. 그러니까 또는 했으니까 더하라는 거야. 언제? 소수일 경우의 수와 4배수일 경우의 수를. 맞니? 자, 그럼 일단 소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소수가 뭐 있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약수개수 2개짜리야. 네. 그래서 1 안 되고요. 2, 3, 4 안 되고 5, 7, 9 안 되고 이거 다네. 그치? 4개 있죠? 그럼 첫 번째, 네, 한 장을 뽑는데요. 소수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10이잖아. 이거 사경이 4잖아. 그치? 그럼 10분의 4죠. 자, 얘 4가지니까. 10분의 4. 자, 더하기 4배수일 확률이야. 4배수가 뭐 있어? 4와 8이 있죠. 자, 숫자가 커지면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네. 100가지에서 4배수가 몇 개 있어요? 엄마 세지 마. 어떻게 하면 돼? 100 나누기 4 하면 돼. 몫이 25야. 나머지 빵입니다. 그럼 4배수 25개 있는 거예요. 네. 100일까지 4배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몫이 25고요. 나머지가 1이에요. 4로 또 나누면. 그럼 25개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10을 2로 나눠보니까, 아니 10을 뭐야? 4배수니까 4로 나눠보니까 4, 2, 8 하고 나머지 2야. 그치? 4배수 2개 있다는 얘기야. 목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4, 8 2개가 있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럼 얘는 10분의 2가 된 거죠. 아, 더하래. 10분의 6. 약분하니까 5분의 3 확률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할 수 있겠지요? 네. 곱의 법칙 봅시다. 곱하기 하는 거. 자, A와 B 주머니가 있는데 A 주머니에는 흰둥이 3개, 검둥이 2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둥이 5개, 검둥이 4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개씩 꺼낼 때 두 공 모두 흰공일 확률. 자, 이거 어떻게 해? 모두야. 모두니까 뭐 하나고? 모두 곱해. 곱하기야. 곱하기. 그럼 첫 번째 흰공일 확률은 2 더한 5분의 3이죠. 5분의 3. 곱하기. 여기서 흰둥이일 확률 9분의 5죠. 9분의 5. 자, 곱하면 되는 거네요. 해봤더니 3분의 1 확률. 자, 모두 동시에 그리고 곱하면 돼. 다음,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수인데 얘를 2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 두 번째, 다시 넣지 않은 경우. 이겁니다. 자, 문제를 줄게요. 주머니 하나예요. 흰둥이 5개, 검둥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2개의 공을 꺼내게 되는 건데요.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걸 여기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꺼낸 것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개수가 달라질까 다를까? 똑같아. 다시 넣었으니까. 보고서 다시 넣었잖아. 그치? 보고 다시 넣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뽑았을 때랑 두 번째 뽑았을 때, 즉 처음과 나중의 개수가 동일해. 맞아?
근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는요, 처음 것과 나중의 개수가 동일하지를 않죠. 왜? 처음에는 다 있던 건데 두 번째 뽑으면 한 개 줄은 거고 세 번째 뽑으면 두 개 줄어나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인데 1번의 유형 다시 넣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죠. 곱하기, 그래, 두 개 모두니까 곱하라고. 자, 근데 흰 공 하나 뽑았어. 4개였다가 얘가 보고서 다시 넣은 거야. 맞지? 그럼 또 5개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흰 공일 확률은 9분의 5죠. 그럼 얘는 81분의 25의 확률로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야.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 그럼 봐. 첫 번째, 여기 전체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5죠. 곱하기. 근데 두 번째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흰 공 5개 중에서 하나 뽑아냈잖아. 뽑아낸 거야. 그치? 확률상 하나 뽑은 겁니다. 그럼 얘가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8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8분의 4로 바뀌는 거야. 그치? 흰 공도 4개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약분해서 가는 거죠. 얘는 18분의 5의 확률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구분 이거 명확히 좀 해줘요. 명확히 하세요.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안 넣는 경우. 봤습니다. 네. 4번 도형의 확률이요. 졸라 간단합니다. 개 간단해요. 어우, 개 쉬워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야, 1부터 8까지 적힌 그러니까 도형을 똑같은 간격으로 잘랐을 때야. 얘가 똑같은 간격으로 잘랐을 때 얘를 한 바퀴 돌렸는데 여기 이제 바늘이 하나 있다라고 할게. 바늘이 하나 있어. 숑숑숑숑숑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이 이 배수를 가리킬 확률. 이 배수를 가리킬 확률. 야, 그럼 이 배수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4개 있잖아요. 이 배수 총 4가지입니다. 그래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전체 8개잖아요. 8개로 나눴으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8분의 4. 2분의 1 확률. 자, 도형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넓이 관계로 하면 돼. 몇 개 있다. 이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도형의 확률의 특징점? 넓이로 확률을 잡는다. 자, 이 배수가 몇 개 있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있으니까 4개만큼이다. 전체 넓이가 8개인데 8개 중 4개만의 만큼의 넓이다. 그래서 8분의 4로 간 거야. 도형의 확률은 넓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다 봤어요. 요거에 대한 응용이 조금 나오는 거고 방법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니까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모른다 그러면 질문하고 보충 신청하고 최대한 강의 열심히 보고 내가 여기에서 다뤄봤던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활용이야. 결국 이걸 안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